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런닝구 서시만 입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아파트 경제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하는 원리는 그 경제 이론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경제론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동산 개론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입니다. 부동산 학을. 원래 그 경기 중에서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가 그 경기 흐름을 좌우합니다. 원래 원칙은 원래 일반 경기가 선행으로 견인돼서 살아나고 그 후발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따라서 동반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 먼저, 부동산 경기 후발 경기가 또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호경기로 이어지고 내수가 진작되고 세수도 증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죠. 세수가 증가를 해야 또 그 세수로 국민 복지도 실행을 할 수 있고, 정책도 여러 정책 카드를 쓸 수 있죠. 국민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요즘에 그 서울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올라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위해서 TF를 구성한다. 그건 너무 넌센스 같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경기란다. 지금 경기가 없을 때 지금의 그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부동산 아파트 그 경제학 논리를 이용해서 부동산 경기를 선행시켜서 좀 더 그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는 그 선도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값이 지금 30억, 작은 아파트까지 30억대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게 올라서 100억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물려서 국가에서 많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가 지금이 많이 돼야 우리나라 경기 국민 복지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국민들의 소득 재분배 효과도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꼭 부동산 경기가 지금 살아나서 100% 좋은 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부작용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시급한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복지 같은 경우에. 지금에 이것저것 따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30억짜리가 100억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건설업이 또 활성화가 되고, 원래 부동산 경기, 아파트 경제학이라는가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서울에서 서울 강남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서울 변두리,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에서 더 나아가서는 지방 건설업들이 활기를 띠면서 건설업에서 벌어먹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설업들이 전부 다 도산을 하고 지금의 정지 상태에 있고,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돈은 돌고 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아파트 경제학, 그다음에 부동산 아파트 경제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돌고 또 세수도 확보가 되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사람이 생기면서 그 집 주변의 가게들 임대를 가게 내놓은 게 많잖아요. 임대합니다. 이런 가게도 다 임대가 되고, 그 중소 그 영시업자들의 장사도 잘 되지요. 그 건설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많이 짓게 됩니다. 활성화가 돼서. 짓게 되면 거기에 이제 건설업자들이 벌어먹고, 건설업자들이 또 돈을 두둑하게 벌면은, 그게 이제 돈이 돌고 돌아서, 집 주변에 식당도 활성화가 되고, 영시업자들도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그 주안점이 뭐냐. 정부에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니까,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겠다. TF를 결정해서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지금의 그 일반 경기를 지금 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차선책이라도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우리나라 그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다 하는 생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래 그 부동산 경기가 먼저 선행해서 살아나고 후발로 이제 일반 경기가 살아나면서 호경기로 그 완전히 전향되는 그런 경우도 흔하게 봅니다. 꼭 일반 경기가 먼저 선행하고 부동산 경기가 후발로 호경기로 이어지는 호황기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은 그 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지방에 지금에는 미분양이 되고 수도권만 뭐 서울에만 집중으로 인기가 있다. 그렇게 되지만 그 건설 경기라는 것은 파급 효과가 대단합니다. 서울 중심과 뭐 압구정 강남동에 올렸다 그러면은 서울 그 변두리 뭐 성동구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원구라든가 이게 확산이 되면은 그다음에 경기도까지 또 확산이 됩니다. 경기도까지 확산이 되면은 지방까지 확산이 돼요. 만일에 서울에 9평방미터 아파트가 30억이다. 그러더니 100억 된다. 그러면은 수도권의 그 아파트도 거기에 따라서 비등하게 올라갑니다. 원래 가격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30억 하던 게 100억 된다. 그러면은, 여기 뭐 경기도 같은 데도 뭐 한 5억, 6억 가는 건 또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여러 가지 그 혜택이 또 생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택연금을 또,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대책 비율이 낮고 노인 빈곤층이 있는데 주택연금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만일에 지금의 경기도 같은데 5억짜리가 만약에 15억이 된다. 그러면 주택연금이 드는 사람들이 확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의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지출도 줄어들고 또 그 윤택해지잖아요. 그 5억짜리가 15억이 돼가지고 주택연금 들었던데 올라서 너무 좋아가지고 들었는데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나온다. 아이고 이거 뭐 인전 드라이브하고 차 사가지고 식당 고급 식당 가자. 그렇게 이제 파급 효과가 자꾸 이것저것 연결 계속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신경계 뉴런처럼 확산이 되겠지요. 그게 이제 부동산 아파트 경제론이라는 게 원래 그런 형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예를 들었지만은 파급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학 공부를 전문으로 한 전문가입니다.
저가 참 뭘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한자로 다 쓴다. 그러다 보니, 공부는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동산이 지금 저렇게 뛰고 있는 것은 억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그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부동산 중개사들도 지금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다시 또 개업을 해가지고 화랑을 하고, 건설업이 또 연결되면 건설업자들이 화랑을 하고, 건설업이 또 잘 되면은 여기저기 또 아파트 그 건설한다고 재건축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건축 신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국제적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기지요. 꼭 우리나라만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그 동남아시아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를 많이 사게 되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우리나라로 가져 들어와서 돈을 사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도 들어옵니다. 외국 돈이.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나쁜 게 아니라 꼭 부동산이 오르면은, 나쁜 점만 생각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좋은 점이 더 많다.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부동산 토지허가 거래,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엄청 단속을 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라고 국가에서 조장을 해야 됩니다. 올라라.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살기 어렵는데, 지금의 그 어떠한 불경기를 호황으로 바뀌기 위해서 정책을 써봐도 지금의 효과가 없잖아요. 어떠한, 불경기를 호황기로 만들려고 정책 카드를 써봐도 지금까지 희망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써봤지만은 효과가 있는 것이 지금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마당에 이러한 사항을 역발상으로 활용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호황기를 맞이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모델 국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이 들어오게 돼서 한국에 벤치마킹을 해서 전 세계의 경제 정책자들이 우리나라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번 모델적으로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59평방미터가 31억 2억 한다고 하지만 100억 정도 하고 고급 아파트는 몇백억 500억 1000억 정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세수가 또 많이 생깁니다.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 돈으로 소득 분배를 하고 복지 정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또 그 돈으로 국민들의 복지 정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면은 국민들이 또 넉넉해지면은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은 또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수 진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은 돌고 한다는 아파트 경제학, 호텔 경제학, 그다음 부동산 아파트 경제 이론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부양을 해야 된다.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양적 완화 정책을 다시 시행하자. 아무리 돈을 풀어도 투자를 하라 해도 안 하잖아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들이 가장 선호를 하고 앞장서서 투자를 하는 것을 국가에서는 막을 것이 아니라 부양하고 조장을 해서 이 마지막 그 차선책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돈을 좀 돌려서 그 부동산이 올라가는 선행 부동산 경제학을 좀 이론을 전개해서 그 호황기로 한번 전환해보는 정책도 좋은 정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아, 서울에 만약에 30억짜리 아파트가 100억이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도 시골에도, 안 올라가겠어요? 그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골에도 아파트 짓겠다는 그 건설 회사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노동자들도 여기서 벌어먹고 저기서 벌어먹고, 아이고, 야,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가지고, 야, 집한테 다시 왔다와 그 건설업자들이 벌어먹잖아요. 할로 벌어먹는 사람들이 돈이 두둑하면은 옆에 가서 가게 가서 술 먹고 뭐 장사하고 이러면 경기가 내수 진작이 된다는 얘기. 돈은 돌고 아파트 경제론, 호텔 경제론, 부동산 아파트 경제론이라는 것이 무시 못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써봤지만은 별 효과가 없는 마당에 지금의 새로 등장하는 역발상으로 차선책으로 부동산 올랐을 때 그 부동산 경기를 계속 부양시켜 본다는 것도 좋습니다. 끝까지 어디까지 갔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이러라고. 만일에 30억 하는 아파트가 100억 됐다 그러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세금이 엄청나게 부동산 과세 지표도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많이 걷어들이면은 국가의 재정도 튼튼하고, 그 다음에 빚도 갚고, 뭐, 국가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 복지정책도 주고, 뭐, 기초연금도 주고, 그렇게 하지.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소득 재분배를 하는 역할도 하지요. 그렇게 됩니다, 원래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당장 밥을 먹다가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 꼭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양극화가 돼가지고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 부양, 불경기를 호경기로 만들 특별한, 아주,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뾰족한 좋은 카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역발상으로 한번 써볼 수 있는 것도 제가 정부에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절대로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을 때 억제를 하면 안 된다. 내수 진작 그리고 호경기로 바로 이끌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의 지난 정부에서도 호경기가 갔다 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인중개사도 벌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도 벌어먹고,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자꾸 생깁니다. 문어발식으로 파급 효과가 자꾸 생겨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주택연금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주택연금을 활성화시키면은 내수 진작 효과도 있습니다. 그걸 왜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갖다가 역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주택연금에 들은 사람들을 적정 수준으로 주택연금을 주기 위해서 5년마다 인상을 하든지 연금 조정을 위해서 5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더 많이 주고 떨어지면은 조금 주고, 이런 5년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주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해요. 주택연금에 들은 사람들이 이발소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아파트가 올랐다고 해서 10억 대에서 국민연금, 주택연금을 들었는데, 그때 가격이 줄 때까지 고금액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니까 자꾸 실질 주택연금은 점점 떨어지니까, 가처분 연금액이 점점 떨어집니다. 자기가 쓸만한 돈 가치가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주택연금이 들었다 그러면 5년마다 재평가를 한다. 그러면 한 15억 됐다. 그러면 뭐 또 15억에 대한 또 주택연금을 인정해서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모기지론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죽을 때 돼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돈이 없어지는 걸 원해요. 자식들한테 왜서 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주택연금을 올려주지 않고 왜서 처음에 가입할 때만 주느냐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면은 그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 부동산 가격이 올렸는데 조금씩 받는다고 손해는 아니에요. 나중에 할아버지 죽으면은 그 자식들이 그 남은 돈을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손해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자식들을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부모님들은 살았을 때 행복하게 그 삶의 질을 좋게 충분히 쓰고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아도 좋다. 그러니까 연금을 올려다와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내수 진작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연금을 타는 사람이 부동산 가격이 뛰어서 만약 30억짜리를 서울에 있는 게 자꾸 올라가지고 100억이 됐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100억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한 달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주택연금을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내수 진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가 쫙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가에서 세수 수입도 쫙 되고 이 영세업자들한테도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영세업자를 위해서 국가 세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